나는 칼을 쥐고 아버지의 등을 찔렀다. 피가 솟구치며 그의 입에서 헐떡이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왜, 그는 중얼거렸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나를 팔았으니까. 그 빚 때문에.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미소가 모든 게 그녀의 계획대로라는 걸 말해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피를 맛보기 시작한 짐승처럼 내 안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특히 우리 집처럼 낡은 반지하 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다. 나는 지훈이라고 한다.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내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꿈틀거린다. 그 어둠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확히는 10살 때, 그날 밤으로. 아버지, 김만수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하지만 술과 도박이 그의 삶을 갉아먹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다고. 웃기지 마, 나에게 그들은 그냥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 선천성 심장병 때문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매달 청구서가 쌓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지훈아, 또 아프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어머니의 말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고생. 그건 그녀의 변명이었다. 그녀는 나를 탓하며 자신의 불행을 덮으려 했다. 아버지는 더 나빴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 나를 때리며 소리쳤다. 이 새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나는 벽에 기대어 피를 삼키며 기다렸다.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날을. 10살 생일이었다. 특별한 건 없었다. 케이크 대신 밥 한 공기와 김치찌개가 전부였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빚이 더 쌓였어. 5천만 원. 그는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또 도박했어? 이 미친 새끼야. 그들은 주방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방구석에서 엉켜앉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이 집에 지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병원비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동의했다. 맞아. 그 애는 부담일 뿐이야. 우리 없으면 더 나았을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담. 나는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말을 새겼다. 부담일 뿐 우리 없으면 더 나았을 거야. 그게 내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다. 친구들은 생일 선물을 자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선생님께 데려가 병원에 갔다. 진단은 심각했다. 수술이 필요하다. 비용은 3천만 원이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훈아, 수술은 할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못 버텨. 너 혼자서도 살 수 있지.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들은 나를 포기한 거였다. 나를 부담으로 치부하고 버리려 한 거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가방 하나 메고 서울 거리를 헤매다 결국 고아원으로 들어갔다. 고아원 생활은 지옥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를 그리워했지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때리지 않았다. 공부에 매달렸다. 심장병은 약으로 버텼다.
17살에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곳에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야심차게. 대학 시절 나는 첫 연애를 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밝고 따뜻했다. 지훈 오빠, 내 가족 얘기해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사람들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둠을 잊을 수 있었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급여가 좋았고 승진도 빨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다. 부담일 뿐.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다. 강남거리에서 그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지훈아. 너구나. 그는 울먹였다.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차갑게 웃었다. 용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는 무릎 꿇고 빌었다. 빚이 더 쌓여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했다.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단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나는 그를 내 삶으로 끌어들였다. 아버지를 고용했다. 내 회사 하청업체에. 그는 감사해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나는 서서히 그를 이용했다.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더 큰 빚을 지게 만들었다. 도박 중독은 여전했다. 아버지, 이번엔 이기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복수는 서서히 맛있게 익혀야 한다. 어머니를 찾는 건 더 쉬웠다. 그녀는 이태원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다. 새 남편과 함께. 나는 손님으로 위장해 갔다. 순자 아줌마, 맛있네요.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그날 나는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새 남편은 사기꾼이었다. 그녀의 돈을 뜯어먹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지금 25살 나는 부장급으로 올라섰다. 돈도 많고 수진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 하지만 밤마다 그 말이 들려온다. 부담일 뿐.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 아버지를 칼로 찌른 그날 나는 그들의 삶을 끝장낼 준비를 마쳤다. 어머니의 미소. 그건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될 터였다. 아버지의 피가 바닥에 고이는 걸 보며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내 발밑에서 헐떡였다. 지훈아. 왜? 나한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기억하세요? 10살 때 당신이 나를 팔려고 한 거, 그 빚쟁이들한테. 그는 눈을 깜빡였다. 기억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그건 고아원에 들어간 직후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훈아, 잠깐만 도와줘. 아버지 빚이 너무 커서. 그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네, 아버지. 나는 따랐다. 그는 나를 변두리 창고로 데려갔다. 거기서 기다린 건 빚쟁이들이었다. 건달들. 이 새끼 팔아치우면 빚 좀 갚을 수 있지. 한 놈이 웃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나는 도망쳤다. 그날 서울 거리를 뛰며 울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 일도 없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부담지라는 단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제 그날이 왔다. 나는 아버지를 내 아파트로 불렀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는 기대 어린 눈으로 왔다.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당신 인생 후회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너만 아니었으면. 또 그 말.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거다. 이게 끝이에요. 한 번 찌르기.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아버지가 사고 났어요. 병원으로 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아. 너 살아 있었어. 그녀는 나를 잊고 살았다. 나는 웃었다. 네, 엄마. 부담이었던 아들이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 경찰은 자살로 처리했다. 나는 미리 약을 타서 그의 음료에 넣었다. 도박 때문에 자살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부담은 버려야 하니까. 그 후 어머니를 챙겼다. 그녀의 식당에 돈을 대주고 새 남편을 쫓아냈다. 이 새끼 사기꾼이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는 감사했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이제 그녀의 약점을 쥐었다. 그녀의 새 남편, 최영호. 그는 과거의 살인미수로 복역한 전과자였다. 나는 그걸 이용해 그녀를 올감했다. 수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웨딩홀, 서울 중심가.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오빠, 내 가족이 와서 좋아. 어머니가 왔다.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수진이 말했다. 오빠, 내 과거 얘기해줘.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돌아와서 복수는 재개되었다. 나는 회사에서 어머니의 식당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다. 삼성의 로컬 벤더로. 돈이 들어오자 그녀는 안도했다. 지훈아, 내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계약 뒤에는 함정이었다. 세금 회피, 불법 로비. 내가 조작한 서류들. 그녀의 식당은 점점 커졌다. 직원도 늘었다. 하지만 그 안에 독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훈아, 이상한 사람들이 와. 세무서에서. 나는 안심시켜줬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실제로 나는 그 조사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불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런 서류를 조작했어? 그녀는 울었다. 너가 시켰잖아. 맞다. 나는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 과정에서 수진이 알아챘다. 오빠, 요즘 왜 그래? 어머니랑 싸우는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아니야. 가족 일이라. 하지만 수진은 영리했다. 그녀는 내 컴퓨터를 봤다. 복수 계획서. 어머니 파괴. 단계 1. 재정 붕괴.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오빠 미쳤어.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소리쳤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까지? 난 내 편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수지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복수의 불길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 그녀는 떠났다. 호텔로. 어머니의 식당은 폐업했다. 그녀는 거리로 나왔다. 지훈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부담이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가 빌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엄마. 이제 내 차례야.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의 비밀이, 그녀의 과거가 드러날 차례였다.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비름에서 증오로. 너 이 새끼가 날 망치려 해.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는 그녀의 폐업한 식당 앞에서 마주쳤다. 서울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에 번져 반사되었다. 맞아, 엄마. 당신이 날 버린 대로 나는 말했다. 그녀는 내 뺨을 때렸다. 짝. 소리가 메아리 쳤다. 10살 때 당신들 나를 빚쟁이들한테 팔려 했어. 기억해, 부담일 뿐이라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아버지가 이 변명이었다. 나는 웃었다. 아니, 당신도 동의했어. 병원비 때문에 나를 포기한 거이. 그녀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지훈아. 용서해줘.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복수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설계도였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심리학 서적을 읽고 다크웹에서 복수 사례를 공부했다. 트로이 목마 전략. 적의 안으로 들어가 파괴하는 거. 아버지를 먼저 끌어들였다. 그를 회사에 넣고 도박 빚을 부채질했다. 1억, 2억. 그는 절박해졌다. 지훈아, 더 빌려줘. 나는 빌려줬다. 이자로. 결국 자살. 완벽했다. 어머니 차례. 그녀의 새 남편, 최영호를 이용했다. 그는 사기꾼이었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과거의 딸을 학대한 전과 나는 탐정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이걸 공개하면 당신 인생 끝이야.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버렸다. 순자, 미안해. 나도 살 길이 없어. 그녀는 무너졌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비밀. 그녀는 나를 임신했을 때 불법 낙태를 시도했다. 병원 기록을 샀다. 엄마, 왜 날 죽이려 했어? 병원에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소문일 뿐이야. 아니었다. 증거가 있었다. 당신은 날 원치 않았어. 부담으로 여겼으니까. 그녀는 울부짖었다. 지훈아, 살려줘. 내 동생이 있어? 내 이복 동생. 동생. 충격이었다. 그녀의 새 남편과의 사이? 아니, 더 일찍. 아버지 사망 직후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 그 아이, 민준. 이제 10살 고아원에. 나는 멈칫했다. 또 다른 부담. 하지만 내 피를 이어받은 복수의 불길이 흔들렸다. 수진이 돌아왔다. 오빠, 나랑 같이 도망가자. 이 미친 짓 그만둬.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호텔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내 어머니가 잘못했지만 너까지 망가질 필요 없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수진아, 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하지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했다. 지훈아, 동생 바은의 피를 이어받은 애야. 그녀가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민준은 나를 봤다. 형, 그의 눈이 순수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회상했다. 10살의 나의 버림받은 나, 이 애도 부담이 될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계획을 수정했다. 민준을 구했다. 입양 절차를 밟아 수진과 함께 키우기로. 어머니는 절망했다. 너, 내 손에서 빼앗아. 맞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빛을 앗아갔다. 그녀는 미쳤다. 거리에서 소리치며 지훈이 죽여버릴 거야. 경찰이 데려갔다. 정신병원으로. 나는 승진했다. 부장. 회사에서 칭찬받았다. 김지훈 씨, 가족 관리도 잘하시네. 웃기지 마, 가족. 그건 내 무기였다. 수진과 민준과 함께 사는 삶, 겉으로는 행복. 하지만 밤에 나는 칼을 만지작거렸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올 날이 올 테니까.
민준이 물었다. 형, 엄마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아팠어.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목소리가 들렸다. 부담일 뿐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정신병원에서 어머니가 나왔다. 치료 후 그녀는 치유되었다고 했다. 지훈아,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고급 카페, 창밖으로 번쩍이는 빌딩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민준이는 잘 지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수진이랑 잘 크고 있어. 그녀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너 나한테서 다 빼앗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자업자득이야. 엄마, 그날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한 걸 아버지 사망 재수사. 자살이 아니야. 살인이 그녀가 주장했다. 증거. 내 DNA가 아버지의 손톱에. 나는 미리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해졌다. 수진이 임신했다. 오빠, 우리 아기. 그녀가 웃었다. 나는 기뻤다. 진짜 행복. 민준도 아기 동생 하며 뛰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러 왔다. 할머니가 사탕 줄게. 민준은 좋아했다. 나는 경계했다. 엄마, 가까이 오지 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내 상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지훈은 살인자. 그의 어머니 증언. 루머가 퍼졌다. 주주총회에서 의심의 눈초리. 김 부장, 가족 일은 괜찮나?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사소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했다. 그녀가 반격한 거다. 나는 반격했다. 그녀의 과거를 폭로했다. 불법 낙태, 바람, 사기. 언론의 익명 제보. 전직 식당 주인 박순자, 다크시크릿 욱 기사가 터졌다. 그녀는 또 무너졌다. 지훈아. 왜 날 이렇게 해? TV에서 그녀가 울었다. 국민적 동정.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부담의 대가. 수진이 말했다. 오빠, 그만해. 아기 때문에 그녀의 배가 불룩했다. 나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준 납치. 내 동생 데려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그녀의 전화.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했다. 민준은 안전했지만 트라우마. 형, 할머니 무서워. 그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새집, 변두리 아파트. 문을 열자 그녀가 기다렸다. 손에 칼 유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녀가 덤벼들었다. 나는 피했다. 엄마, 그만해. 싸움. 그녀의 팔에 상처. 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그녀는 체포. 자해 미수. 재판. 그녀는 나를 고발했다. 아들이 날 죽이려 해. 하지만 증거는 내 편 CCTV, 녹음. 판결, 무죄. 그녀는 감옥행. 10년, 지훈아. 너도 지옥 갈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 수진이 아들을 낳았다. 이름, 태민. 가족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이 물었다. 형, 나도 부담 아니지. 나는 안아줬다. 아니, 너는 내 전부야. 하지만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어머니의 미소.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영원했다. 감옥에서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지훈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증오는 너를 삼킬 거야. 나는 찢어버렸다. 이제 28살 회사 임원. 수진과 아이들, 완벽한 삶 겉으로는. 하지만 증오.
맞다. 그것은 내 일부였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민준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형, 애들이 할머니 얘기해. 그는 울었다. 언론의 여파. 나는 학교에 갔다. 교장에게 압박. 우리 가족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 돈으로 해결.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태민이 자라며 물었다. 아빠, 왜 슬퍼? 나는 웃었다. 아빠는 강해. 어머니의 동료 수감자가 탈옥했다. 루머. 그녀가 풀려날 날이 가까워졌다. 조기 석방 신청. 모범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로비했다. 회사 영향력으로. 그녀는 위험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석방.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변했다. 머리 희끗희끗, 눈은 텅 빈 지훈아, 보자 카페에서. 그녀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난 후회해. 너를 버린 거.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너도 나처럼 됐어. 증오의 노예.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맞다. 나는 그녀를 닮았다. 그날 밤 수진과 싸웠다. 오빠, 어머니 만나러 가? 왜? 그녀가 소리쳤다. 마무리를 지어야 해. 나는 말했다. 수진은 임신 중이었다. 둘째. 우리 가족을 지켜. 제발. 그녀의 눈물. 나는 떠났다. 어머니의 집. 그녀는 기다렸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난, 아버지의 폭력. 나도 피해자였어. 지훈아, 동정. 아니. 그럼 왜 나를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두려웠어. 내 병 때문에 우리 삶이 끝날까봐. 그 순간, 반전. 그녀가 칼을 꺼냈다. 이게 끝내자. 그녀가 덤벼들었다. 나는 막았다. 발버둥. 그녀의 목에 손이 갔다. 엄마. 왜? 무의식. 그녀의 숨이 멎었다. 나는 경찰을 불렀다. 방어. 자위. 하지만 손에 피. 수진이 왔다. 오빠. 무슨 짓 한 거야? 그녀가 봤다. 어머니의 시체. 충격. 난. 그녀가 먼저. 변명. 경찰 조사. 증언. 수진의 증언이 결정적. 그녀는 미쳤어요. 지훈을 죽이려 했어요. 무죄. 하지만 대가. 수진은 떠났다. 난 아이들 데리고 갈게. 너 너무 멀어졌어. 민준과 태민. 그들을 보냈다. 형, 나도 갈까? 민준이 물었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 하지만 그는 수진을 따랐다. 빈집. 나는 홀로. 복수의 끝. 아니, 시작.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 홀로 남은 아파트.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화려하지만 차갑다. 나는 술을 마셨다. 어머니의 죽음이 뉴스에 나왔다. 전직 수감자, 가족 싸움으로 사망의 루머가 퍼졌다. 아들 살인, 회사에서 압박. 김 임원, 사퇴하세요. 나는 물러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이 돌아왔다. 형, 수진 이모가. 아기 잃었어. 충격. 스트레스 때문. 내 탓.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민준이 안아줬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15, 강해졌다. 수진을 만났다. 병원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오빠, 용서할 수 없어. 내 증오가 우리를 망쳤어. 나는 무릎 꿇었다. 제발. 돌아와. 하지만 그녀는 고개 저었다. 너 자신을 구해? 그 증오에서.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당신의 트라우마는 깊어요. 어머니의 말, 부담이 뿌리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고백했다. 모든 걸 아버지 죽음, 어머니 파괴. 복수였어요. 하지만 잃은 게 더 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작은 회사 차렸다. 컨설팅. 민준과 함께. 그는 대학생. 형, 과거는 잊자. 우리는 웃었다. 수진. 그녀는 재혼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했다. 잘 살아. 어느 날 편지. 어머니의 유품. 지훈아,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의 빛이었어. 부담이 아니야. 사랑했어. 눈물이 흘렀다. 늦은 후회. 하지만 치유. 나는 불태웠다. 제로. 이제 32, 새로운 삶 증오는 사라졌다. 대신 용서. 복수는 가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부담이라는 말. 이제 웃으며 넘긴다.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끝. 하지만 인생은 계속. 서울의 거리, 나는 걷는다. 빛이 가득한 낮, 미래를 향해.